네, 안녕하세요. 요새 중국 공산당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소셜미디어까지 듣보잡 매체는 당연하고 소셜미디어까지 전부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여 있죠. 그런데 이 듣보잡 매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시진핑이 떠들어왔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를 가진 이야기들이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드는 거는 우선 첫째, 대만 침공에 관한 겁니다. 이 대만 침공을 하게 되면 한반도, 남중국해, 인도 국경 등에서 동시다발로 4개의 전선이 벌어지는 4개의 전쟁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지금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거는 SBS가 보도를 해줬는데 참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무력 통일에 나선다면 중국군은 4개 전쟁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 SNS의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라며 확산되는 글의 제목입니다. 네, 아쉬운 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횡행하도록 중국 공산당이 방치하고 있냐, 혹은 어쩌면은 이게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의 일부러 퍼뜨린 이야기일 수도 있죠. 네, 그 10중 8구 그렇죠, 사실은.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전부터 해왔죠. 네, 대만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게 보시다시피 우리는 해로가 미야코 해로로 나갔다가 다시 바시 해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배들이 다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대만 해협으로는 배들이 잘 안 다닐 거라고요. 거기 살벌하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남중국해도 내 해라고 주장하는 데다가 대만을 먹고 나면 우리 미야코 해로가 막힌다고요. 그럼 우리 문제죠. 이건 국제적인 문제죠. 거기다가 대만이 2천만이 넘는 2,500만쯤 될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그 세계에서 상당히 잘 살고 또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거를 반란 집단으로 봐서 그냥 밟아버리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이제 한반도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그 대만 침공할 때 같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들썩거릴 거라고요. 중국이 시켜서 또 미군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는 그 후방 지원을 하게 될 거고 물자 지원이나. 그래서 이게 당연히 여기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번질 기미가 보이면 우린 차제에 북한을 접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접수 평정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게 중국이 깨질 걸 아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당연히. 차제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몰아내겠다. 그래서 스프래틀릭 운동 같은 데에 지금 중국이 동을 싸놓은 거를 다 치우려고 덤벼들 거라고요. 따라서 이거는 또 그리고 미국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말라카 해협을 차단할 거라고요. 중국 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당연히 그리고 이제 또 아시다시피 필리핀이 미국의 9개 그러니까 EDCA에 따라서 원래 5개 기지를 내줬는데 최근에 4개를 추가해서 9개 기지를 내줬고 그중에 서너 개는 루선선 북단, 즉 다시 말하자면 대만 바로 코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번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그러면 일단 3개의 전선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인도가 또 중국을 또 기세등등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건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인도는 처음엔 가만히 있을 텐데 중국이 밀린다 그러면 사건을 칠 거라고요. 아시다시피 인도는 2군데에서 사실은 중국과 국경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져 있죠. 네, 그 인도의 북서부, 네, 그 파키스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아르나철 프라데시라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 위입니다. 저기가 인도 영토예요. 그러니까 부탄 옆, 방글라데시 위, 미얀마 위. 예, 그게 인도 영토가 저렇게 큰 데가 하나가 있어요. 아르나철 프라데시라고. 거기가 그게 또 영토 획정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한판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인도랑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사정이 이게 영국이 그었던 선을
모택동이 인정을 안 하고 지 맘대로 들어와서 지 맘대로 차지했어요. 이 티베트 이제 그 정리하고 나서 60년대에 인도로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도랑 한판 붙었다가 인도가 그땐 쥐어 깨졌죠. 쥐어 깨졌었는데 인도는 그 전에 영국이 그었던 선을 주장을 하는 거고 중국은 모택동이 그은 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도와 중국의 그 영토 분쟁은.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니, 대만 침공하게 되면 이게 양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국, 일본은 물론이러니와 전선 자체가 한반도, 서해, 그리고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 국경까지 그렇게 전선이 번지어서 4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가 지금 말하자면 중국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막 휩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중국 지방부채인데요. 이거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방정부부채가 천문학적이다. 이 이야기가 중국 소셜미디어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는 이게 국가기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지방부채액이 얼마냐가 국가기밀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걸 언급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6월 2일부터 이게 공식 매체가 언급을 하는데 5월 달부터 이게 듣보잡 금융 매체에서 이야기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중국 공산당의 전체 혹은 일부의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Digging to China라고 이거 굉장히 좋은 채널이에요. 제가 아주 즐겨보는 채널인데 이분이 아주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In recent times, the topic of local government debt in China has sparked extensive discussions on Chinese social media platforms. A few days ago, an individual shared a ranking of local debts from different regions in China, providing insights into the specific debt amounts of each locality and facilitating comparisons. Confirming the validity of this information, official news from China on June 2nd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a previously circulated local government debt ranking table. 네, 그래서 중국의 이 6월 2일 공식 매체가 다룬 6월 2일을 기점으로 중국의 지방부채 총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2023년 6월 2일 이전에 중국의 공식적 지방부채는 18조 3,900억 위안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커창의 지시에 의해 2020년에 동결된 숫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숫자 고치지 마라 라는 명시적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제가 얼마가 됐던 간에 숫자를 갱신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공식 기관에 의해서도 아니고 처음에 물꼬를 튼 게 듣보잡 금융 매체가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가 주르륵 따라붙어 가지고 6월 2일부터 공식 매체가 인정을 했어요. 그게 60조 위안입니다.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이게 지방정부 부채가 3배가 된 거예요. 이 사정을 한번 Digging into China 이 채널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By the end of 2019, the State Council announced that China's total local government debt was 18.39 trillion yuan. This information was not released through the official Xinhua news agency, but rather through certain financial media outlets. Giv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trict control over negative information and their tight regulation of public opinion, it raises questions as to why they would allow the dissemination of such data. Have you ever considered whether this is a normal course of action? Undoubtedly, it is abnormal. In 2021, Premier Li Keqiang issued an internal memorandum within the State Council explicitly prohibiting the modification of publicly announced local government debt data. Once the data is published,
It is not supposed to be altered. Li Keqiang's rationale was that frequent revisions would disrupt economic order and undermine financial stability. This directive was issued in 2021. However, the recently revealed data on the scale of local government debt for each region has revised the previously announced 2020 figures. The base amount has been changed from 18.39 trillion yuan to 60 trillion yuan. 뭐라고 그걸 해석하냐면 이거는 리커창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다.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부채 증가를 리커창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한 밑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조금 해석이 달라요. 저는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안에 상당히 그 깊은 균열과 내홍이 진행 중이다. 상당히 뭔가 균열이 지금 깊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하나 이제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중국이 갑자기 한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또 하나 더 있었죠. 여기서는 안 다뤘는데 신화사 통신에서 한국의 KF-21과 한국 말하자면 전투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극찬하는 그러한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평론을 냈다 그래요. 이건 이제 국내의 밀리터리 클래스라는 채널인데 주로 이제 군사에 관계돼 가지고 중국이나 대만 쪽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그 채널입니다. 재밌습니다. 밀리터리 클래스 추천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중국 정치군사 평론가 샤오시펑이 인터넷 매체 netis.com에 기고한 글을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고한 글의 결론이 뭐냐? 해석본으로는 이 사람이 꼭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요약해서 하면 이런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국 무기는 첨단이며 무기 기술은 서방 선진국 수준이고 군사력은 장난이 아니다. 미국은 괴물을 풀어놓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제가 이분 거라 많이 깊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첫 문장만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세계 최전선에 있고 군사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전투력은 어떠한가? 중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평론가 샤오시펑이 네티즈닷컴에 기고한 글과 네티즌 댓글 번역입니다. 네, 이 밀리터리 클래스, 이 채널 제가 강추합니다. 저는 재밌게 봅니다. 한동안 아쉽게 쉬었었는데 요즘 다시 시작했어요. 이 평론가가 인용하는 한국의 무기들을 보면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천무 239 다용장 로켓, 이지스 구축함, SM6 함대공 미사일, SM2 함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SM3 앞으로 설치하게 될 초고고도 함대공 미사일, 또 탄도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한국의 조선 능력,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공군 F-35, F-15, F-16, 그리고 앞으로 KF-21, 또 한국의 강력한 잠수함, 또 그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능, 즉 SLBM 기능, 그 다음에 한국의 탄도탄 요격 방어 시스템인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 LSAM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차례로 예시하면서 이 기술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무기가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 말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주장으로 모아집니다. 우선 첫째, 북한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해장국거리다. 그 다음에 한국은 서방 진영의 핵심부로 진입했다. 나토랑 같이 놀고 미국이랑 같이 논다. 한미동맹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고 한미일 삼각체제 역시 튼튼하다. 그 다음에 한국은 대만과 남중국 해에 관해 중국과 대립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 강국이고 전자와 조선은 세계 부동의 1위이다. 한국은 폴란드, 우크라이나에도 깊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G8 혹은 G10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의 상당히
이름 있는 정치군사평론가가 netiz.com이라는 사이트에 기고를 한 거예요. 이런 중국은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아마 2000년대 초까지 서점까지 신화사 통신의 지경이었어요. 전국의 서점이 전체가. 그 다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출판사까지 신화사 통신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미 장점인이 자기 아들인가 사위인가를 내세워서 만든 게 만리 방화벽입니다. 즉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차단하는 기능을 이미 만들었고요. 이미 장점인 때 지금 우리가 몸서리치는 디지털 레니니즘, 즉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민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감시 체제가 구상이 돼서 일부 구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이 매체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담론, 이 소통, 여기에 대한 장악이 자기 권력의 핵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이들은 이것에 결코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지독한 자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마오당이라 그러죠. 네, 우마오당. 이 인터넷을 포함한 이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전부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감시, 통제, 제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실린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는 대만을 침공하면 4개 전선에서 4개의 전쟁이 동시다발로 일어난다. 두 번째는 지방부채가 천문학적이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세 번째는 한국 엄청나다. 잠깐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왜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다 튀어나오지? 이 주장들이 이게 함의가 살벌하거든요. 대만 침공하면 한반도 남중국해 인도 국경에서 동시다발 4개 전쟁 난다. 이게 함의가 뭐예요? 시진핑이 내세운 대만 통일은 개꿈이고 사기다. 이 소리잖아. 지방정부가 파산 직전이다. 이 함의가 뭐예요? 앞으로 힘들 일만 남았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이게 함의죠. 한국의 군사력, 무기기술, 동맹, 국제적 위상은 장난이 아니다. 북한은 하루아침 해장국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의 함의는 뭐겠어요? 이제까지 인민해방군과 시진핑이 육성해온 북조선 핵미사일 별동부대는 위험하고 백해무익한 불장난이었을 뿐이다. 이거의 함의가 지금 제가 인용한 이 3건이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중국 공산당 안에 깊은 균열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 안에 균열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인민해방군 안에는 온건파도 많지만 요번에 저거 날리고 풍선 날리고 또 이번에 대만 해협에서 배 가로지르고 얼마 전에는 남중국해에서 미국 정찰기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 전면을 가로지르고 칼치기 하고 배 칼치기 그다음에 항공기 칼치기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풍선 띄우기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 강경파들이 저지른 일이다라는 그런 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진핑한테 계속 시그널 보내는 거다 이거. 그렇다면 그런 강경파가 있다면 또 온건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온건파들이 또 하는 짓들이거든. 이거 지금 이 셋 다 이거 온건파들의 메시징이라고요. 그래서 강경 대 온건, 주전 대 주화, 평화냐 전쟁이냐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안에서 깊게 균열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이가 그러면 뭐 작살 날 거냐? 그거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진핑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을 했어도 시진핑이 지능적이라면 판세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유리한 쪽에 손을 들어줘요. 이게 저 모택동이 저것 때도 그랬어요. 문혁 때도 중고생 청년 애들 시켜가지고 홍위병 불질렀다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홍위병을 밟아버렸다고요. 문혁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판세를 보다가 될성부른 쪽에 가서 나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권력자의 특권이자 특성이에요. 이건 뭐 공산 전체주의든 뭐 자유민주주의든 권력자들은 다 권력 게임이 원래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 전체주의는 이게 무지하게 야비하고 잔인하죠.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가 그때 잘못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겠습니다 하는 앞뒤가 맞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disowning,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다라는 걸 확실하게 표명하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공산전체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꼬아갖고 합리화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일성 보세요. 주전파 중에 주전파거든요. 6.25 할 때. 왜 그러냐면 얘는 모택동이나 스탈린의 의중을 딱 보니까 김일성에서 입에 나오는 얘기는 김일성이 읽은 모택동과 스탈린의 복심이에요. 공산전체주의는 그러지 않으면 충성을 못해요. 상사의 복심을, 보스의 복심을 읽고 그걸 자기 생각인 듯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출세랍니다. 그런 체제는. 그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주전파 중에 주전파지. 그런데 소련 오다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 김책이까지 엮어서 낙동강정선에 몰빵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련 입장에서는 그렇게 몰아서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면 그거대로 좋고, 그런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좀 뭐 한 35%밖에 안 되고 65%는 미군이 워낙 해병과 해군 공군력이 강하니까 이 길쭉한 한반도 옆구리에서 그게 원산이든지 인천이든지 뭐 군산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옆구리에서 상륙작전이 터져가지고 끊기면 북한 정규군이 무너진다. 얼마나 좋아? 왜냐? 북한 정규군은 주력 부대가 만주에서 공산당과 함께 공산당원으로서 공산군으로서 팔로군으로서 국공내전을 싸우던 조선족이거든. 그게 4만 5만이 들어왔잖아요. 48년, 49년에. 그래서 이인자, 무정, 친중파의 거두, 연안파의 거두, 무정, 이인자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소련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중국의 꼬붕이 북한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 너 한번 죽는 자리 들어가 봐. 들어갔다가 운이 좋아서 뭐 부산까지 밀고 가면 그건 네 운인 거고. 근데 아마 10중 8구 너 허리 끊겨서 너희 부대 다 괴멸할 거야.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가 끊겨서 북한 정규군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김일성이 무슨 짓 해요? 50년 겨울에 무정의가 퇴각하면서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인민군을 학대하고 총살을 했다 라는 죄목으로 무정의를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만 살려줘가지고 무정의랑 연안파가 그때 중국으로 도망가죠. 상당수가 그 윗대가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에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워. 그 다음에 또 박헌영 남로당파에 뒤집어 씌우잖아. 너희들이 미제의 간첩으로 이 일을 다 망친 놈들이야. 얘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권력자가 입장을 표변하면서 이상하게 꼬아서 상대방한테 모든 실책을 뒤집어 씌워서 상대방을 숙청해요. 그러면서 딱 그 입장을 바꾸지. 시진핑도 그렇게 갈 거예요. 만약에 이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바꿔야 정치적으로 자기가 유리하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유리하다. 그러면 그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에 온갖 걸 다 뒤집어 씌워서 제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입장을 취해버려요. 권력 잡은 놈이 장땡이고 권력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임에 아주 도 같은 그런 집단이에요. 이 집단. 이 피비린내 나는 공산 전체주의 그 권력 게임에 이렇게
다져져 온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인들은 좀 다르잖아. 뭐 DJ 다르고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과 이 발상법이 다르죠. 그런데 이 우리 사회의 그 정치인들의 그것과 질이 완전히 달라요. 저 피바다 속에서 이렇게 피바다 전통 속에서 이 공산당 레닌주의 정당에서 다져진 애들은.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중국 공산당 안에 균열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시진핑이 실각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나 입장의 균열이 굉장히 심각하다. 한쪽에서는 풍선 띄우고 칼치기 전함 칼치기 하고 미국 전함 칼치기 하고 미국 정찰기 칼치기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 전쟁 벌리면 망하는 거야. 4개 전선에서 4개 전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야 지방정부 부채가 이 모양이 됐어. 우리 이제 뭐 이거 나라 거덜났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 그 한국 우습게 보지 마. 걔들 살벌한 놈들이야. 그 이때까지 그 북한에 핵과 미사일 채워갖고 그 불장난한 거야. 그거 우리 어떻게든 수습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